지금도 내일 오디션이 예정돼 있는데 이게 그 사람들의 마음을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계속 그 사람들이 어떤 배우를 원하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근데 거기에 맞추고 싶은데 정해진 답이 없는 게 또 계속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정답이 정해져 있지 않은 걸 굉장히 못 견뎌하는구나. 이렇게 뭔가 알고 있는 게 있으면 열심히 해서 거기다가 맞출 자신은 있는데 그 정답이 정해져 있지 않다는 걸 굉장히 싫어하는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요. 근데 정답이 정해져 있지 않은 것이 아니고 음, 학교에서는 몇 가지 조건만 암기를 하면 답을 쓰잖아요. 근데 그것이 아닌 학교 밖에 나가면은 더 많은 조건이 있어요. 한 세 가지 조건을 알면 답을 쓸 수가 있다면 밖에 나가서 일을 할 때는 한 100가지 조건을 알아야지 답을 낼 수 있는 그런 거죠. 그래서 정해져 있지 않은 것이 아니고 그 조건을 볼 힘이 없는 거예요. 음, 그죠? 그것을 내가 조건을 볼 힘이 없는 것을 정해져 있지 않는 상황이라고 내 개념 짓는 거예요. 음, 음. 그쪽에서 그 산전수전 겪은 사람이 볼 때는 그 사람이 못 보는 걸 보기도 하잖아요. 그잖아요. 더 산전수전 더 겪은 사람은 뭐 거의 독심술을 한다고 할 정도로 꿰뚫고 사람들 하기도 하고. 근데 내가 알지 못하는데 정해져 있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학교에서는 그 교재 안에서 그 조건에서만 답 맞추는 거잖아요. 근데 사람들 만나면 저 사람 정서가 어떤지, 어, 그 유년기의 기억이 어떤지, 아니 어떤 걸 선호하는지 그런 거 다 몰라서 못하는 거잖아요. 근데 잘 안다라면 사람들을 움직이는 것이 쉽다라고 이야기한 사람도 있어요. 쉽게 움직이기도 하고, 그죠? 그 조건을 내가 지금 아직 알지 못한다라고 인정을 하는 것이 더 맞는 판단이에요. 그러겠죠? 모든 건 조건상이니까. 그 조건이 이성적인 조건만 있는 것이 아니고 감성적인 조건도 있다는 거예요. 감성적인 조건도 있다는 거예요. 감성적인 조건. 그리고 시간의 과거, 현재, 미래가 동시 구족한 조건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많은 조건들이 있어요. 조건들이 있는데 단편적으로 학교에서 배웠던 그 조건 가지고 적용이 안 된다는 것 뿐이야. 근데 그 조건을 모르고 있다고 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오디션장 갈 때 더 세심하게 보고 나를 세심하게 들여다보고 반성하고 착각하지 않으려고 하고 실상을 보려고 하고 계속 노력하는 사람의 발전이 있죠. 이거 정해지지 않는 거야. 내가 할 수 있는 거 할 거야. 이것은 어찌 보면은 현재를 부정하고 있는 거예요. 음, 조금 더 인간에 대해서 더 관심 갖고 나에 대해서 더 관심 갖고 더 적절한 처세를 하려고 하고 그렇게 노력하는 것이 정진이죠. 그게 최선이고 그러겠죠? 내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려고 겸허하게 노력하세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리고 사람들에 대해서 면접관에 대해서 오디션이라는 생리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지려고 노력하세요. 항상 나는 부족하니까 인정하고. 그렇죠. 모르는 겁니다. 모르기 때문에 고통스러운 겁니다. 선생님, 그러면 음, 제가 지금 모르기 때문에 이제 불확실하다고 판단을 한다면 음.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정진해서 많이 알게 되면 그때는 불확실하지 않다고 느낄 확실하지 않죠. 음, 그러니까 정확히 알게 된다라면은 지금 내가 그 가는 길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도 알 수도 있죠.
아니면 계속 가야 되는지도 알 수도 있죠. 거기까지도 알 수 있겠죠. 지금 내가 뭘 해야 되는지를 알 수 있을 때가 있겠죠. 정확히 지금 내가 뭘 해야 되는지. 계속 그렇게 싹딜을 하고 윗바사나 하는 게 윗바사나가 안 돼서 불안한 거예요. 그래요? 어. 딜레마라는 건 없죠. 딜레마라는 것. 보통 우리 사람들이 말하는 딜레마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오만함에서 나온 단어예요. 모른다고 이야기를 해야지 딜레마라고 이야기해서 안 돼요. 그렇죠. 인간이 우리 과학적인 시각을 바를 때 이것은 알 수가 없는 거야 라고 그 과학이라는 것에 교만함으로 나온 단어가 딜레마잖아요. 아는 사람한테 딜레마 아니야. 교만한 내 기준이 완벽한데 이걸 알 수 없어? 그럼 딜레마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네.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사실 이거를 제가 말로 표현을 하는 거는 조금 조심스러운 감이 좀 있습니다. 저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지도 잘 모르겠고. 그래요. 거기 모르는 것은 괜찮지만 조심스러울 필요는 없어요. 여기 모르는 건 괜찮지만 조심스럽다는 것은 또 자기 자신을 또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렇죠. 결례가 아닌 범주에서 편하게 이야기해야 돼요. 그 조심, 자아에 대한 또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조심하는 거예요. 너무 조심해가지고 우리 치대방에 댓글이 안 올라오잖아. 다 조심해가지고. 그것도 맞습니다. 친구하고 단둘이 있으면 막 할 텐데, 먼저 할 텐데 80 몇 명이 있으니까 그걸 무척 다 두려워해요. 조심스럽죠. 왜 내가 조금이라도 무식하다는 말을 들을까 봐. 무지에서 윤회한 사람들끼리 같이 이야기하는데 내 무지를 들킬까 봐. 무지한지 알거든요. 무지 안 하면 윤회 안 하거든요. 근데도 자신의 무지를 들킬까 봐. 그렇게 어리석어. 무지한 사람들끼리 아니 무지의 자각을 하면 무지가 부끄럽지 않아요. 근데 자기 안 무지하다고 생각을 보이고 싶으니까 부끄럽고 두려운 거야. 안 그랬겠어요? 그 무지한 것 정도는 알아야지 수행을 출발하게. 무지한 줄 알면은 실존을 안 거예요. 그런 방황도 하지 않고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그게 무지 때문에 윤회하는 중생의 존재들에게는 쉬운 일이 솔직히 아니에요. 우리 어떤 것을 모르기 때문에 할 수 있다라는 말을 붙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모르기 때문에. 예. 모르기 때문에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거를 그냥 좀 간결하게 표현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건데 좀 여러 가지 생각이 좀 많이 붙습니다. 모름과 할 수 있다. 예, 알면은 할 수 있다라는 말보다는 한다라는 말로 붙이고 한다. 예, 한다. 뭐 그거는 진짜 의지의 문제가 되는 건데 모르면은 할 수 있다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맞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했는데 내가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모르면은 내가 어떻게 뭔가를 방법을 찾아서 할 수 있겠구나라는 걸로 생각이 되고 그렇다면 내가 할 수 있다. 그러면 내가 그 할 수 있으면 내가 그러면 할 수 있는 게 뭘까를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가 그래. 지금 이 자리에서 내가 지금 현재 위치하고 있는 곳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그렇게 사유를 하니까 내가 지금 현재 위치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이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에 갈림 그 길목을 제시를 해줄 수 있지 않을까
어떻게 생각. 내가 할 수 있는 것의 뿌리가 바로 지금 여기에서 예, 이 맞,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들, 맞, 그게 내가 어떻게 해야 된다의 뿌리, 뭐 길목 뭐 이런 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런 말씀. 예, 항상 그 가치라는 것이 존재의 구조를 조건으로 있어요. 예, 그렇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러, 그렇게, 네, 말씀하세요. 아, 말씀하세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가장 필요한 게 뭐냐 하니까 믿음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내가 할 수 있다는 그 믿음. 그 그러고 나서 생각을 하니까 이제 유학에서 인의예지, 흔히 인의예지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 그게 연구를 계속 하다 보니까 추가가 한 게 더 됐습니다. 그게 인의예지 신, 믿음. 음, 이 믿음이라는 것이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실제로도 수행법 중에서 나를 믿어야 된다. 뭐 이런 말도 있었고. 그래서 그 믿음이라는 게 우리가 할 수 있다, 해야 된다, 어떻게 방법과 무엇을 이거에 내가 실존주의적 표현을 하면 기토할 수 있는, 내가 나를 던질 수 있는 그러한 능력, 근간이 될 수 있는 게 믿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에 대한 믿음, 내가 가질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를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것들 중에서 선택해서 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지금 이 순간 존재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사르트르는 그러니까 이 존재가 고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순간순간 우리는 정말 많은 선택지들, 내가 인지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의 무한한 선택지들을 가지고 그것을 선택할 수 있는 그 모든 가능성을 기투한다라고 표현했는데 이게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기투라는 표현을 그렇게 이해했고 그 선택으로 인해서 그 순간 그렇게 내가 A를 함으로써 A를 하는 사람으로 존재하는 것이지 나는 따로 음, 따로 뭔가 그거 외에 어떤 내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기투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삿대하는 자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이게 기투를 한다는 건 실존적으로 살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보통은 기투한 줄 모르죠. 기투하고 있는 자기 자신을 비추어 보고 있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걸 사티라고 하죠. 그래서 기투한다는 자체가 실존을 이해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보통 그냥 성질대로 사는 거죠. 자기 반성을 하면서 반성을 함과 동시에 어떤 행위를 하는 걸 기투라고 하죠. 그리고 그 믿음 이야기를 했는데요. 믿음이라는 요소를 계속 성장시키면 그 끝에는 어떤 현상이 있을 것 같아요? 믿음은 뭐 때문에 믿는 거예요? 빵 만드는 선생님 밑에서 그분의 말을 믿고 배우잖아요. 예. 그 마지막 목적은 뭐예요? 빵 만드는 걸 배우는 거. 빵 만드는 법을 내가 알려고. 오. 믿음이라는 행위의 목적지는 바른 알미예요. 바르게 알려고 성자가 하는 말을 믿고 그 알을 성취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고 하는 거죠. 공자님이 말할 때는
인의의 치만 이야기했는데 맹자에 가면 신이 들어가죠. 예. 그래서 그 요소까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믿음의 요소까지를 이게 인의의 지만 이야기한 논어의 그 말에서 믿음의 요소 없는 게 아닌데 그 부분을 조금 더 강조해 놓은 것이 맹자의 믿음이죠. 그래요. 믿음이라는 요소를 조건으로 지라는 결과가 있죠. 그래서 공부하는 사람은 항상 믿습니다. 그래, 알기 때문에. 알려고 하는 자가 믿지 않으면 알 수 있는 조건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쓰는 단어 하나하나에 자성을 분간해 가는 게 수행이에요. 그래서 언어는 존재의 집이다. 존재에 대한 성찰이 있고 나서야 가치관이 잡히는 거죠. 예. 존재에 대한 성찰이 안 되니까 방황하고 혼란스러운 거죠. 그래요. 어떤 단어든지 단어를 지워버릴 수 있을 때까지 사유를 해야 돼요. 단어를 지우지 아니하면 그 단어에 내가 끌려다니는 거예요. 절대 방황은 안 끝나요. 뗏목을 통해서 강을 건넜으면 뗏목을 버리고 올라가는 자가 현명한 자다라고 뗏목의 비유가 있죠. 예. 아란이라 하겠냐. 그 이름이 아란이라는 금강경 말도 그 이야기죠. 그랬을 때 단마를 봐요. 언어를 버렸을 때 단마가 보인다고. 언어를 버리지 못한 경계에서는 100,000가지 언어를 알아도 단마를 못 봅니다. 그럼 방황 안 끝나거니 언어의 장난에 놀아나가면서 사는 거죠. 마야, 꿈 같은 여몽 환포형 같은 삶 속에서 제법 자기가 똑똑하다고 믿고 그냥 사는 거죠. 그리고 까르마의 흐름에 따라 또 윤회하고 그런 비참한 삶이 계속 반복되는 거죠. 네, 스님. 다 지나가는 일이고, 지금은 좀 헛헛하긴 해요. 막 주변 사람들한테 괜히 미안하기도 하고. 근데 그것도 다 살펴봐야 되는 감정이겠죠. 그렇죠. 내가 다 헛헛하구나. 나에게 벌어지는 모든 현상들은 다 단지 살펴볼 일 대상이에요. 단지 살펴볼. 거기 조금이라도 심각성이 들어가 버리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약간 심각하니까 맨날 술 마시는 게 아닐까요? 그러니까 그 심각하다라고 알고 있는 게 중요하죠. 내가 지금 심각해하고 있구나.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는 기투를 할 수가 있어. 근데 심각해버리면 기투가 안 돼. 심각한지 알고 있으면 이제 기투가 돼. 아니면 내가 그냥 심각한 척 제스처를 취하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도 가끔 들어요. 심각한 척 제스처를 취한다라고 아는 순간은 싹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심각해져 버리면 그 싹딜 기투가 아니고. 내가 그런 척 하고 있는 건 아닐까라고 보면은 그때는 이제 그 알고 있는 거죠. 그럼 왜 심각한 척 할까? 미안하니까 그런가? 잘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심각한 척이라는 단어를 쓴 것 자체가 기본적으로 싹디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핑계로 술이나 마시고 싶어서 이러는 걸까요? 그래 이제 거기 지금 나에게 벌어지는 모든 일들은 사실은 내 까르마의 그릇에 담긴 물이거든요. 그건 실제 하지 않아요. 단지 내 까르마의 그릇이 어떻게 생기냐에 따라서 사건이 생겨요. 근데 그 사건이 따로 있다라고 제법 심각한 척 하잖아요. 근데 이미 그 물 모양이
내 까르마에 정해져 있거든요. 근데 그 따로 있다고 생각하는 제법 중생들은 심각한 척하고 살아요. 음, 그걸 이제 통찰한 사람들은 웃기죠. 내가 심각하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웃긴 일이 돼버리죠. 음, 네. 맞아요. 좀 웃기기도 해요. 웃겨요. 그래서 삭기 하는 사람은 그 기본적으로 피식 웃게 돼요. 네. 좀 웃겨갖고, 다비치 보살님이 보면 그렇게 피식 웃고 사는 그 힘이 있는 것 같아. 어, 이제 그것이 우리 자비시 보살의 선근이라. 아유, 감사합니다, 스님. 그러니 저는 이제 그것이 선근인지를 처음부터 지금까지 항상 알고 있어요. 그 피식 웃고 있는 것이 그거 대상을 시켜놓고 그 바라보고 있는 것이거든. 그것 때문에 지금 계속 좀 수행할 수 있는 거예요. 그 힘이 있어요. 그 힘이.